네, 오늘은 그 스푼 디자인 형태의 이제 전까지는 좀 그 서피스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위주로 이제 작업을 했었죠. 오늘은 좀 전문적인 서피스 기능을 몇 개 좀 더 써봐서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형상에 이런 공유를 갖는 스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제에는 어떤 뭐 이제 치수 기반으로 영상을 이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그 공간상에 이제 올려놓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최대한 유사하게 대략적인 형상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에다가 그림 삽입하고 뭐 이제 정면도 그 다음에 이제 측면도 이렇게 몇 개의 그림을 배치를 해서 프로파일을 이제 그려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면을 쳐서 섹션 프로파일을 또 만들고 그런 와이어프레임 기반으로 서피스를 이렇게 UV 방향으로 이제 매끄럽게 여러 개의 서피스를 동시에 조합하는 방법을 써보고 최종적으로 품질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자유 형식 탭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피스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편집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엣지 편집 도구, 서피스를 이제 생성을 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생성을 담당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생성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선이 모여서 이제 면이 된다고 그랬죠. 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 테두리에 모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피스로 생성된 서피스가 갖고 있는 서피스 자체를 편집하는 기능, 그리고 그 서피스의 모서리를 편집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이번 예시는 그 이제 치수 기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최대한 그 이미지에 근접하게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케치로 들어가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JPG부터 여러가지 이미지 포맷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거기서 먼저 이제 스푼 탑뷰라는 JP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안에 보시면은 내가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갖고 있는 이제 직사각형 사이즈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시작과 끝을 정의를 하거나 가운데 센터점을 정의를 하거나 코너점을 정의를 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의 원본 이미지를 잡아서 이제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면으로 이제 반전을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횡비,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갖고 있는 가로와 이제 세로 길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위에다 이제 덧대서 이제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저기 뭐야 투명도를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요 JPG 파일이 이제 CAD 파일 안에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의 그림 파일 따로 파트 파일 따로 이렇게 보관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 자체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네. 일단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보통 이런 스푼 디자인을 할 때 원점을 어디에다 잡을까요? 뭐 보통 이렇게 형상이 시작되는 부위,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가운데 점을 이제 센터점에다 잡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길이가 이렇게 좌우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점을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스케치에 그 원점으로 잡고 싶습니다. 절대좌표에서도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이제 0,0에다가 코너를 이제 박아 놓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스푼 디자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 아이콘을 XY 평면에다가 놓고 다른 값은 건들지 않고 그냥 기본 값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참조 탭에 있겠죠. 내가 직접 만든 거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만들었던 거를 가져오거나 완전히 외부 파일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말 그대로 이제 참조하는 탭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연스럽게 파일 선택 창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파일은 C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파일에 GW 소프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예요. 네. GW3D 2017에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참고로 PDF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도움말이 여기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말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수 예제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예제 파일들을 가지고 그 교재들이 거의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푼 트레이닝 폴더에서 스푼 폴더에 들어가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 뷰가 있습니다. 뭐 지원하는 포맷은 뭐 BMP, GIF, JPG, PNG, TIF 뭐 요 정도 이미지들을 지원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센터 그림의 정중앙을 갖다 놓을 거냐 코너를 갖다 놓을 거냐 이렇게 해서 원점에다가 딱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이제 잡아서 이제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제 폭의 사이즈를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횡비는 이제 고정을 시킬게요. 300으로 폭만 300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그래서 폭에다 대고 300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원본 이미지를 늘려서 이제 강제적으로 가로 300 해서 세로 비율은 그거에 맞게 조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다 센터 라인을 이렇게 생성을 할게요. 제 이미지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형상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미지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형태예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이쪽은 여백이잖아요. 여백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것만 필요하니까 요거의 외곽 형상만 필요하니까 이 점을 원점에다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기둥 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수평한 라인을 쭉 그려줍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고요. 아주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대신 이제 수평 구속을 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참조 라인으로 바꾸고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옮겨야 되겠죠. 이동 명령을 스케치에서 이동 명령을 지금 처음 써보는데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이제 뭐 따로 이제 그림과 이 라인을 이제 구속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한 번에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클릭해서 Move 이동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동 명령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라인을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서 이동 타입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우클릭하고 이동명령이 안 뜨네요. 그냥 이동명령 눌러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합니다. 두 개 선택됐죠? 여기 보시면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점에다가 원래 위치를 갖다 놓겠다, 아니면은 축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시키겠다. 첫 번째 타입, 시작점으로 마우스에 여기 좀 전에 그려졌던 이 라인의 시작점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과 라인이 지금 묶여서 쭉 갑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끝점을 스케치 원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2점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만, 이제 그 점에서 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수직으로만 혹은 수평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회전도 사실은 줄 수 있습니다. 배우를 좀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동을 시킵니다. 네, 여백은 다 필요 없죠. 이 스푼의 외곽 형상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 명령을 처음으로 한번 써볼게요. 스플라인 명령을 사실 이제 뭐 치수 기반으로 하는 설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런 이제 디자인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뭐 제조 과정에서 항상 뭐 치수가 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떤 뭐 대략적인 어떤 기능성만 유지를 하고, 뭐 금형 제품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을 또 은근히 또 많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D 데이터에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은 모든 치수를 뽑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3D로 처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설계나 CAD나 CA나 캠이나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쭉 시퀀시하게 이제 통합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2D 도면에 대한 치수 기반 데이터들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곡선을 사용해서 쭉 여기서부터 이제 원점, 스케치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푼의 외곽 테두리를 따라서 쭉 포인트를 연결을 하면서 스플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의 참조 라인의 끝점과 일치를 시키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이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푼의 형상이 어때요? 위와 아래가 지금 대칭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스플라인의 시작점 위치와 끝점 위치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Y축 방향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Y축과 Y축 방향에 대해서 탄젠트, 접선이어야 돼요. 네. 일단은 스플라인을 먼저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스플라인 이제 점곡선 누르시고 열린 곡선 생성, 요게 이제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체크를 해지를 하면은 내가 쭉 끝나다가 여기서 가운데 버튼 마우스로 이제 종료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내가 마치 한 번 더 여기 시작점을 클릭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플라인이 닫힌 폐곡선으로 됩니다. 이제 차수에 따라서 뭐 계산량도 좀 많아지고요. 좀 더 이제 다양한 곡선들이 만들어집니다. 점은 최대한 근접하게 이제 촘촘하게 박으면 좀 거의 뭐 유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한 14개에서 한 16개 정도 박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북선 아이콘 눌러서 시작점은 반드시 여기 원점에서 되게, 그리고 이제 촘촘하게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습관처럼 승인 버튼 가운데 1 버튼을 클릭하거나 승인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네, 점 곡선 지금 점을 제가 14개를 찍었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점 목록에서 14개가 찍혔고 아래쪽 화살표 2개 돼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리고 탄젠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포인트는 이 방향과 탄젠트하다. 시작점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요 포인트는 얘가 탄젠트 방향이다. 수직하게 수직한 라인에 대해서 탄젠트 해야 되는데 좀 약간 11시 방향으로 기울어졌죠. 곡률 반경입니다. 이 점에서 얘가 좀 곡률을 갖고 있으니까 원이잖아요. 이만큼은 원이에요. 원이라고 하면은 중점 방향 어디 있냐? 여기 어딘가, 이쪽 방향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얘도 곡률 반경이 어디를 가리키게? 3시 방향을 가리키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접선 방향 조금 조정을 했죠. 이렇게 하면 너무 정확하진 않아요. 위아래 대칭이니까 얘는 무조건 정확하게 Y축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1번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의 좌표는 0, 0이고 이제 구속 밑에 보시면 이제 구속이죠. 접선 접하게 해야 돼요. 탄젠트한 구속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접선 방향이라고 있죠.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시고 Y축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상황 메뉴에서 Y축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정확한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전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접선인데 반전을 누르면 화살표가 이제 바뀌면서 방향이 180도로 돌아갑니다. 뭐 반전은 여기서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쭉 내려서 얘는 끝났어요. 뭐 승인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점 13에 들어가서 얘를 보니까 접선 방향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죠. 조금 지금 한 5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6시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접선 방향에서 우측 버튼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 6시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포인트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얘는 마이너스 Y축 방향, G1은 접선이고요. G2는 곡률입니다. 이렇게 완벽하죠? 확인 버튼 눌러서 스프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Y축, 마이너스 Y축.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는 이제 빠져나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이미지 가져와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요 스플라인 그리려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은 더 이상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그림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형상은 만들어졌어요. 스케치에서 빠져나가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XG 평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또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탑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이제 프론트 정면에서 봤을 때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 스푼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지만 나는
이 스푼을 어디에다, 스푼의 그 볼록한 하단 부위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고 싶냐면은 여기 이제 X축의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탑뷰에서 스케치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Y 평면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상의 정면과 탑과 프론트에서 봤을 때 그 X축이 0인 위치에서 아니죠 Y 그 높이가 제로인 위치에 딱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XZ 평면에 들어가서 기본 값으로 놓고요. 보면 이렇게 안 찍히잖아요. 앞에서 그렸던 게 안 찍혀요. 그래서 얘를 참조 아이콘을 눌러서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참조 라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면도 누르시면 혹은 자동 배치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그러시면은 그래서 나를 좀 스케치 작업하는데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표시 아이콘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케치와 다른 참조할 만한 형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숨기고 스케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모드 표시 아이콘을 필요에 따라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참조는 그거죠. 첫 번째는 이제 곡선을 이제 3차원 상에서 뭐 이렇게 막 비틀어져 있는 곡선이 있다. 근데 나는 스케치 평면은 평면이잖아요.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면은 그 3차원에 있는 곡선을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쭉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옵션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스푼에서 프론트라는 JPG 파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코너 모서리 두 개 지정하는 타입인데 첫 번째 점을 어디? 스케치의 원점에다가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폭은 뭐 3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조정을 해야죠. 요 앞부분이 X축 0인 지점까지 이렇게 좀 당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푼의 끝은 어디요? 얘를 스케치에서 Y축으로 쭉 올렸을 때 그 범위 안에 딱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림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봅니다. 이미지에서 스푼 프론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다 찍고 대략 하여튼 값을 300 지금 세컨드 점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대충 이게 조금 옮기면 뭐 거의 근사하게 갈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이제 그리기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Y축과 딱 붙게, 그 다음에 여기 바닥 부분이 X축과 딱 붙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스푼의 정 가운데 이렇게 참조 라인 그렸잖아요. 그거랑 똑같게 기준이 되게 이렇게 니은자로 그리기를 합니다. 그리기 아이콘 누르고 뭐 대충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동 명령을 써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시작점을 찍고 끝점을 원점에다가 이만큼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동 명령 쓰고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시작점으로 네가 기준해, 그 다음에 끝점은 어디? 여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배율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가 뭐 아주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제품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인터넷에서 이제 그림을 가져올 때 이게 뭐 사이즈랑 뭐 픽셀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투영했던 앞에서 좀 전에 투영했던 요 라인에서 첫 번째 스케치 프로파일을 투영한 라인에서 맨 끝점에서 수직하게 이제 제한을 걸어주게 수직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어차피 참조할 거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 뺄게요. 네. 수직 구속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요. 이미지보다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얘는 배율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의 크기를 이제 다시 조정을 하실 때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편집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폭을 조절을 하시고 대신 이제 그림의 배율을 계속 동일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폭을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폭에 들어가서 값을 휠 버튼을 돌돌돌돌 돌리면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94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제가 좀 띄웠는데 290에서 뭐 290 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자, 이렇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 이제 배치는 다 끝난 거예요. 배치는 다 끝났고 이제 외곽에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외곽을 쭉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바깥의 테두리를 다 그리는 형태로 라인을 그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인을 그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수직 라인을 좀 길게 그렸어요. 네, 여기 끝에 일치 안 되게 잘 조심하시고요. 일단 시작점은 요 라인의 선상 위에 이제 일치되게 해주시고 직선으로 쭉 갔다가 이제 스프라인으로 그려주고 마무리는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 딱 일치되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시고 뭐 여기서 뭐 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미지가 좀 뭉뚱그려져 있는데 실제 제품은 여기 이제 모든 부분이 사실 각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여기가 날카롭게 뭐 만들어지지 않게 이런 코너 부위들을 조금씩 이제 필렛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필렛 값은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이 뭐 이미지가 아주 막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오차 없이 뭐 거의 근접하게 뭐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가지고 지금 역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아이콘을 눌러서 시작점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요. 적당히 잘 확대를 하셔서 쭉 갑니다. 자, 수직하게 그리고요. 여기서 스플라인으로 또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그리기로 한 번에 지금 연결해서 그렸는데 아까랑은 좀 달라요. 제가 점곡선 명령을 클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기에서 바로 스플라인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기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전복선으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L치 구속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여기가 지금 날카롭죠? 네. 만만해 보이지만 날카로워요. 그래서 필렛 아이콘으로 요놈과 요놈 사이에 필렛 값을 너무 과하지 않게, 네. 과하지 않게 한 19 정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케치 안에서 연결 기능을 써서 지금 라인과 스플라인이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필렛도 있고요. 이거 세 개를 선택을 해서 하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밖에 나가면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처럼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기능을 써서 Shift 키를 누르면 여기가 탄젠트하게 돼 있으니까 쭉 한 방에 연결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유를, 연결 기능을 쓰면 어느 정도는 좀 얘가 뭉뚱그려서 약간 뭉뚱그려요. 얘도 최대한 이제 근접하게 하나처럼 쭉 미세한 보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푼의 정면 앞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은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 딱 Y축이 0인 위치까지, 기존에 여기 라인 하나 지금 그려놓은 거 기억나시죠?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은 이 Y축 0인 위치에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주셔서 그려줍니다. 전복선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시작점은 뭐 교재에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또 스플라인 명령 사용해서 여기서 갑니다. 자, 쭉쭉 라인을 다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절히 트림을 해서 뭐 이쪽 측면에 있는 이 라인은 뭐 지울 수는 없으니까 참조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참조 라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수직한 라인을 그려주기 위해서 투영을 시킨 거잖아요. 더 필요 없으니까 얘는 블랭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이제 그릴 거 다 그렸잖아요. 볼일 다 봤으니까 선택해서 숨겨줍니다. 그리고 대상 표시 온오프에서 오프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지워주고요. 공유를 살짝 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터치 기 트림 써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그 뭐랄까 날카롭죠. 네, 그래서 이게 접선 구석이 들어갈까요? 네. 아, 접선 구석이 안 좀 들어가면 형태가 좀 꼬이는 것 같아서 음, 아, 필렛을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는 없지만 반경값을 좀 조금이라도 10이라도 해서 여기가 이제 매끄럽게, 네, 이쪽은 곡률이고요. 여기는 이제 접선이고 접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 필렛을 일부러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에 빠져나가시면은 이렇게 탑 뷰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치 프로파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뷰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치 하나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